자, 시작하겠습니다. 독해 파트고요. 자, 47페이지 갈 건데, 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자, 독해 일반론만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죠. 자, 독해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독해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단어나 수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할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챙겨 나가셔야 되는 건데, 자, 그냥 단어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된다?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se는 사용하다는 동사가 되지만 물론 사용이란 뜻의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죠. 또 심지어 좀 더 극단적인 건 페이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요? 빠르게가 생각나는 게 당연하세요. 근데 만약 이렇게 쓰이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걸 그들이 빠르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fast가 동사로 사용되면 이건 무슨 뜻? 단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식을 합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뭐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book입니다. 당연히 뭐가 떠오릅니까? 책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게 이게 당연해요. 근데 book, the restaurant 이렇게 쓰면 이때 book은 뭐로 사용된 거야? 동사로 사용돼서 예약하다 됩니다. 야, 그 식당 예약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자, 독해하실 때 문장의 구조를 꼭 보셔야 되는데 문장의 구조 별거 없습니다. 결국 뭐 찾는 거야? 주어 동사 잘 찾아가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어의 뜻만 생각하지 말고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 다시 말하면 단어의 위치, 어디 있는지를 신경 쓰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on, 더. 어나 on이나 더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관사. 혹은 my나 you나 his 같은 거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관사나 소유격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는 뭐가 될까? 동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테일러입니다. 뭐 떠오르세요? 재단사가 떠올라야 돼요. 테일러는 재단사란 뜻의 명사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였어요. 제 뭐로 사용된 겁니까?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 동사를 꼭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자, 동사를 찾을 때 가장 쓸모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사나 소유격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는 뭐가 될까? 동사가 될 겁니다. 됐지? 그러면 명사 테일러가 재단사라면 동사 테일러는 맞춰주다, 옷을 맞춰주다 혹은 맞춰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영어의 특징, 항상 명사, 동사, 품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디 있는지 위치를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된다. 하나, 두 번째, 모두 신경 써야 된다? 덩어리도 꼭 신경 쓰셔야 된다. 자, 영어에서 한 단어 떨어뜨리면 안 되고 두 단어 이상을 한꺼번에 묶어보셔야 되는 덩어리들도 있습니다. 몇 개 있었나? 5개 있었는데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몇 개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얘가 뭐 부사 구가 됐건 형용사 구가 됐건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하나의 덩어리. 접속사 주어 동사 하나의 종속절로서 몇 개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까지도 하나의 덩어리. ing 형태 플러스 알파도 하나의 덩어리. 과거분사 pp 플러스 알파도 하나의 덩어리인데 덩어리 꼭 챙기면서 읽으시되 모든 덩어리는 어딜 넘어갈 수 없다? 모든 덩어리는 컴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컴마를 찍어주는 목적이 그거야. 넘어가지 말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쉼표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동사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다른 접속사도 넘어갈 수 없다. 컴동접 끊어가면서 읽어주셔야 되고 하나 더 모든 덩어리의 의미는 어디서 어디로 튀어나온다?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까지는 기본 골격으로 보호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자주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얘네들을 자꾸 머릿속에 가끔씩 집어넣고 가면서 내가 글을 읽는 자신의 습관을 다잡으면서 가셔야 돼요. 이거 그래 배웠어. 알겠어.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막상 또 독해하다 보면 이렇게 안 읽고 그냥 풀어서 읽어요. 그냥 쭉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읽어서 문명이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서 해석이 돼서 해결될 문제는 대충 읽어도 다 해결돼요. 포인트는
아니면 이렇게 안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되고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그 하나.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확증 편향이란 말 많이 쓰는데 확증 편향이 뭐야? 독해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 자, 내가 A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예로서 A가 맞는 예시가 있고 B가 맞는 예시가 있고 C가 맞는 예시가 있어요. 근데 세 개 다 보입니까? 하나만 보입니까? 하나만 A만 보이는 거죠. 분명히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A가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 A에 부합하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치? 그런 걸 뭐라고 불러?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고 이 얘기가 요즘 독해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잖아. 그럼 내가 뭐 격투기를 좋아해. 격투기를 봤어. 그럼 내 추천 동영상에 다 뭐만 뜹니까? 격투기 관련된만 쫙 뜨죠. 그죠? 제 요즘 유튜브 추천에는 뭐만 있을까? 야구밖에 없어요. 야구. 다 야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내가 선생님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고도 그냥 읽었더니 읽히는 문제가 있던데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읽으면 틀리는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이거 풀리는데 뭐. 나만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틀린 한 문제를 위해서. 그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되는데, 단어의 위치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되고, 하나 더, 덩어리 신경 쓰면서 꼭 읽으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모든 덩어리 뭘 넘어갈 수 없다? 컴, 동, 접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별표. 덩어리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덩어리 뭐 있어요? 위에다 쓸게요. 덩어리긴 덩어리인데 눈에 이게 덩어리인지 아닌지 눈에 잘 안 보이는 덩어리가 있어요. 제가 덩어리를 꼭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눈에 잘 안 보이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뭐 있죠?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자체가 위치상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는데? 동사 앞에 명사가 두 개 있는 게 어떻게 맞는 위치야? 그죠?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생략된 거야? 접속사 대생략된 거야. 그럼 접속사 대생략됐으면 이만큼은 뭐였던 건데? 덩어리였던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The man she is looking for is 블라블 이렇게 썼어요. 자, 덩어리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디? she부터 is 앞에까지가 덩어리예요. 어려운 단어 단 하나도 없잖아. 근데도 동이 보여야 돼. 왜냐면 덩어리 꼭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동이면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된 거다? 대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그 여자가 찾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나입니다. 뭐 뒤로 뭐 어떻게 쓰든 간에 she부터 is 앞까지 다시 말하면 생략되긴 했지만 접속사부터 어디까지? 모든 덩어리 어디까지? 컴, 동, 접, 동사 앞에까지 끊어서 의미를 앞으로 전달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감으로 대충 이게 맞는 것 같다로 가지 말고 그냥 The man she is looking for를 딱 보고 그녀가 찾는 남자 바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봐야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좀 길게 나왔더라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알고 보자는 얘기야. 동 나왔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생략된 거니까 맞아. 숨겨진 덩어리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 그리고 위치가 바뀌는 경우 몇 개만. 위치 신경 쓰면서 읽자 그랬잖아. 근데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거 나왔으니까. who's나 what이나 위치 뒤에 뭐 가능하다? 명명동 가능하다. 그럼 손 봐봐. 그냥 명명동이면 어디에 뭐 생략된 거야? 두 번째 명사 앞에 대생략된 거야. 근데 who's나 what이나 위치 뒤에 명명동 나왔으면 뭐 생략된 게 아니고 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어디서?
뒤에 있다가 앞으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뭘까? 얘가 주어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명명동 크게 두 개. 그냥 명명동이면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됐고? that 생략된 거니까 가로쳐서 의미 앞으로 전달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자 who's나 what이나 which 뒤에 명명동 나와야 한다가 아니라 가능한데 이때 명사는 위치가 바뀐 거니까 얘는 뒤에서 튀어나온 거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맞아? 그러면 맞아. I know what color is 해서 난 안다. 무슨 색깔인지를 안다.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어부터 해석하는 게 좋아. 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가 주어고? you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like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다? what color 혹은 color가 목적어면 난 네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해석 그냥 되는데요. 나쁜 거 아니라 그랬다. 그건 물론 좋은 거지만 왜 그런지 알고 해석이 되는 거랑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거랑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자, what이나 who's나 which 뒤에 명명동 나왔으면 제일 앞에 있던 명사는 어디서 끌려 나온 거다? 뒤에서 끌려 나온 거다. 하나만 더 비슷한 거.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나중에 더 다룰 거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몇 가지만. 자, how나 how 먼저 쓰자. how 뒤에 어떤 어순 가능하다? how나 however 쓸게요. 형용사나 부사 혹은 형어명. 형부, 형어명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형부, 형어명 뭐야? 그냥 형용사만 나와도 되고 부사만 나와도 되고 형용사 뒤에 어명이 더 들어가도 되는 거야. 가로쳐놨다. 이 뒤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는데 이때도 얘네 어디 뜬 거다? 뒤에서 위치 바꿈한 겁니다. 됐어? how나 however 뒤에 무슨 어순 되는데? 형부, 형어명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때 별표 당연히 however 다음에 그냥 콤마 찍으면 그러나야. 그러면 이거 앞에서 보여드리죠. 그래서 그냥 알고 있다면 너무 쉽고요. how 접속사, 관계 부사도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뭐가 주어야? he가 주어예요. he가 주어야. 그 남자 가. 뭐가 동사야? is가 동사고 뭐가 보호야? smart boy가 뒤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지 걔가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 정도 문장은 쉬운 단어로 써있기 때문에 조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머릿속으로 조합하는 거 말고 원래 어디서 튀어나오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챙겨놔야 나중 가서 안 헷갈리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가 주어인지 헷갈리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위치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 두 번째 덩어리도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돼. 근데 덩어리 중에 제일 안 보이는 덩어리가 뭐? 명명동 구문에 숨어있는 덩어리일 거고. 됐죠? 그리고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what이나 who's나 위치 뒤에 명명동 나오면 뒤에서 끌려 나온 거다. 하나 how나 however 다음에 형부, 형어명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도 뒤에서 끌려 나온 거다. 요 정도만 확인하고 독해가면서 갈게요. 자, 46페이지 먼저 가자. 글의 제목, 주제, 요지 찾기랍니다. 밑에 유형 분석 및 공략법이 굉장히 길게 쫙 써 있습니다. 이거 읽다가 지쳐요. 자, 주제, 제목, 요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풀 때 무슨 스킬 사용하는 사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슨 스킬이라고 얘기 많이 듣긴 들었어. 뭐 리딩 스킬이 많이 들었어. 무슨 스킬이나 무슨 특별한 방법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굳이 하나 사용한다면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밑에 있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자, 그게 안 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지? 일단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별다른 스킬이라고 배워봤자 특별히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뭐 만병통치약까지 딱
받아들이는 그런 스킬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풀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어쨌든 내용 파악해서 밑에랑 가장 잘 부합하는 거 고르는 건데 이때 딱 하나. 뭐 먼저 읽자? 선택지 먼저. 선택지 먼저. 그냥 일자도 아니야. 구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스킬들 뭐 다 얘기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거나 뭐 특효약처럼 이거 알면 돼 이런 게 별로 없었어. 그지? 그리고 문장의 제일 첫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 일자도 어느 때는 맞아 들어가지만 안 맞아 들어가는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 맞춰야 돼. 만약에 독해 문제가 우리 시험에 100문제 나와.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거야. 빨리빨리 풀고 한두 문제 틀려도 별 타격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고르지 이러겠지만 꼴랑 10문제 나오는 건데 그것도 거의 다 맞추면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스킬 쓰면서 모험을 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접근하시되 단 선택지 구분은 꼭 하고 들어가시자. 됐어요? 자, 갑니다. 바로. 자, 1번 갈게요. 47페이지 2021년도 문제. 자, 제목에 동그라미. 제목 고르래요. 1번 갑니다. Remaking identity on SNS. SNS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실 실제 모습이랑 SNS의 자기 모습이랑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실제 모습과 SNS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아이덴티티를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만들어낸 거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모습과 SNS의 모습은 다르겠죠. 그렇잖아. 왜 가끔 그런 사진도 올라오잖아. 어플 쓴 사진이랑 어플 안 쓴 사진이랑 이렇게 보태는 거. 그죠?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가자. Linguistic turn versus digital turn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인트는 2번에 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턴의 단어는 당연히 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서 턴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linguistic은 뭐? 언어적인 혹은 언어학적인 versus의 동그라미 디지털. 언어학적인 턴과 디지털 턴. 그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3번 가자. How to share information.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가. 그래서 3번은 뭐에 대한 얘기?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시 1번은 뭐에 대한 얘기? SNS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3번은 뭐에 대한 얘기?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 같은 얘기가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잖아. 구분하면서 가시는 거라고. 자, 4번 갑니다. Digitalization. 뭐? 디지털화. 그죠? 우리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죠. 그죠? Within the context. 컨텍스트의 밑줄. 컨텍스트 원래 무슨 뜻이라고 보통 외우시냐면 문맥이란 뜻으로 외우시고 맞아요. 원래 텍스트가 뭐? 그냥 글. 원래 텍스트 그냥 글. 야. 컨텍스트는 글과 글 사이에 숨어 있는 문맥이 컨텍스트입니다. 원래 맞아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는 컨텍스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문맥 이러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해석하실 땐 상황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크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social reality, 사회적 현실 social reality도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어쨌든 social reality의 상황 안에서의 디지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1번 갑니다. 1번은 뭐? SNS에서 지 모습 바꾸는 거. 자, 2번은 뭐 언어학 얘기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3번은 뭐? 정보 공유. 4번은 뭐? 디지털화. 다르잖아. 그죠? 저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The definition of turn. 턴의 정의가 cast가 동사 뭐하다? 던져줍니다. The digital turn을 as 뭐뭐로써 자, analytical strategy. 분석적인 전략으로서 던져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 안 돼요, 이거. 이거 읽고 이해된 사람 없어요. 위치부터 가라. Enable us to focus on the role of digitalization. 오, digitalization 되게 반갑습니다. 왜 반가워? 4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자,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하게 해주는 전략이래요. 그러면 앞에서 자, analytical strategy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디지털화에 집중하게 해준대. within social reality 안에서.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몇 번 답? 4번 답. 왜? 4번 읽은 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됐죠? 그 뒤에까지 갑니다. 자, as an analytical perspective 뭔지 모르겠어. Come The digital turn은 디지털의 턴이란 용어가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해줍니다. Analyze and discuss the societal meaning. 분석하고 토론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요. 뭐를? 사회적 의미를. 뭐에?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그럼 디지털라이제이션 무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됐어? 좀만 더 갈까요?
The term 디지털 턴이란 그 용어가 용어죠. thus의 동그라미 이 thus 뭐예요? 품사. thus는 그냥 부사도 아니고 항상 단독 부사입니다.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좀 더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연결어라고 배우는 거 있죠. 뭐 있어? 뭐 moreover나 for example이나 이런 것들 있죠. 걔네 싹 다 단독 부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us 단독 부사. 앞뒤랑 연결하지 말고 그냥 따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죠? thus 무슨 뜻? 따라서 signify 표시해 줍니다. An analytical approach. 오호. 분석적인 접근법을 표시해 주는 건데 위치부터 가자. centers 집중하는 거야. On the role of digitalization within a society. 자, 솔직하게 뭐 분석이니 뭐니 모르겠어. 그지?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 사회란 말과 digitalization. 자, 답 고르자. 몇 번이 맞아? 4번이 맞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이거 읽으면서 디지털 턴이라는 용어나 혹은 분석 이게 뭔 소리야라고 안 들어와. 특히 시험장에 맞닥뜨리면 안 들어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을 읽지 않고 읽었으면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근데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읽고 들어갔으면 그래 난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벌써 문장 반밖에 안 읽었는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디지털라이제이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찍더라도 몇 번 찍어야 돼? 4번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착하게 잘 풀자가 아니야. 문장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 봐봐. 누구나 읽어서 문제 내용 이해되는 건 사실은 제가 풀어드릴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시켜 드렸어요. 내가 이거를 막 설명 이해시켜 드렸어. 쓸모가 있을까? 쓸모 없어요. 왜? 이 문제가 안 나와.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이 뭔 얘기인지 뭐 디지털화가 뭐 분석적 방법은 뭔지를 쭉 설명드려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니까. 왜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겁니까? 맞죠? 만약에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거라면 뭐 그런 거죠. 수능은 EBS 교재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린 그것도 아니야.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단순하지만 뭐 먼저 가시고 선택지 먼저 가시고 그리고 반복되는 건 글의 소재랑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1번 다시 가자. SNS에 대한 얘기 반복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2번 넘어가고 3번 갑니다. 정보 공유에 대한 얘기 반복됐습니까? 아니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회에 대한 얘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몇 번이 맞아? 4번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까지만 내용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복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넘겨가자. 자, 이번 내용도 한 번만 읽어보자. 최근 기출문제라. In Judais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상식 좀 챙기자. 주다이즘은 유대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에는 크게 두 개의 파생 종교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있어요? 좀 더 위로 갈게요.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에는 크게 두 가지의 파생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렇죠? 상식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 걸까? 하나님인데, 자,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죠?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해서 죽였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구약 플러스 신약인데 신약이니까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슬람은 이것도 구약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름이 뭐야? 무함마드인가?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생각보다 독해에 많이 나와서 그래.
지금 종교적으로 뭐가 맞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역사적 사실만 볼 때는 유대교, 요즘 그냥 거의 유대인들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기독교는 거기 플러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고, 이슬람교는 똑같이 구약 성경 똑같아요. 그죠? 근데 누굴 믿는 거냐면 마호메트라는 선지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종교가 구약의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믿는 건. 근데 그 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까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더 갈게요. In Judaism 유대교에서 자 지금 제가 주다이즘 보고 흥분했네. 뭐부터 가야 돼요? 선택지 먼저 가셔야 됩니다. 1번 갈게요. We should work. 우리는 일해야 돼요. To heal the world. 세계를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2번 커뮤니티가 뭐죠? 공동체가 should function. function 동사인 거 보이세요? 원래 function은 당연히 기능이란 뜻의 명사야. 근데 should랑 붙었으면 동사겠잖아. 기능하다. as 뭐로서의? shelter.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한다. 됐습니까? 2번은 뭐에 대한 얘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3번 갑니다. We should. 자, conceptualization. 이렇게 써있다. 컨셉이 뭐죠? 개념. conceptualize. 개념화하다. 뭐를? goodness. 뭐를? 선함. 착함. 선함을 as 뭐로써? 믿음으로써 개념화시켜야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근데 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1번 가자. 1번은 뭐? 치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 2번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3번은 선함에 대한 이야기. 4번 갈게요. 템플, 사원들이 should contribute, 공헌해야만 됩니다. to 어디에? 커뮤니티에. 이건 사원에 대한 이야기. 됐죠? 저 위에 갈게요. 자, 유대교에서 we are largely defined. 우리는 정의되어집니다. by our actions. 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됐습니까? says 이 사람이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자, R-A-B-B-I, 랍비 보이십니까? 어렸을 때 탈무드 같은 거 많이 읽잖아. 탈무드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 랍비. 그죠? 유태교의 성직자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 템플에 있습니다. You can really earn. 자, armchair do gooder라고 써 있습니다. armchair의 밑줄. armchair는 직역한 무슨 뜻? 여기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armchair입니다. 그럼 불편한 의자, 편안한 의자. 편한 의자. 됐어요? 그러면 armchair라고 써 있으면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일까? 말만 떠드는 사람일까? 말만 떠드는 사람. 그죠? armchair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말만 앞서는 사람을 armchair라고 얘기합니다. do gooder. 그럼 do good 하면 무슨 일을 하다? 착한 일을 하다. 그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armchair에 앉아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야 착한 일 해라 라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is concept, 이 개념은 relate, 연관되어집니다. to the Jewish notion, 유태교의 생각과 of, 특히 올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comma, which, translate, 이게 번역. 앞에 말, 뭔지 모를 만한 단어가 번역되는데 as 뭐로써? to repair the world, 세상을 고쳐라. 라는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됐어요? 좀만 더 갈게요. Our job, 우리의 일거리는 as human beings, 인간으로서 우리의 일은 그녀가 말하길 is to mend. mend 무슨 뜻? mend 수리하다. 앞에 repair를 썼기 때문에 또 repair를 쓰기 그래서 mend라는 단어로 고친 겁니다. mend 뭐하다? 수리하다. 근데 amend는 수정하다. 그러니까 둘 다 고치는 건데 기계 고치는 건 mend고요. 내용을 고치는 건 amend가 되는 거죠. 이때 amend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amendment가 되면 당연히 그냥 수정 혹은 개정이란 뜻의 명사인데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amendment 쓰면 이거 미국의 수정 헌법을 얘기합니다. 요것도 상처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미국 사회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볼까요? The Fifth Amendment 하면 그건 뭘까? 미국의 5차 수정헌법, 5번째로 수정된 미국의 헌법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2차랑 5차야. 2차 수정헌법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인종차별 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 얘기할 때 The Second Amendment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5차 수정헌법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영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장주의가 뭐야? 어떤 사람을 감금하거나 수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킨 헌법입니다. 됐죠? 그 정도는 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자. mend의 밑줄 what been broken 부서진 걸 수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건 뭔가 부서져 있는 걸 고쳐주는 거야. 맞나요? 자, it is incumbent on us to not only 동그라미 take care of ourselves and each other, but also 동그라미 연결. Not only but also B 정도는 찾으면서 읽으실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맞아요? But also. 자, to build a better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Not only but also B 나왔으면 작가는 A에 대한 강조하고 싶을까? B에 대한 강조하고 싶을까? B에 대한 강조하고 싶죠. 그럼 저 위로 다시 올라가자. Repair the world 보이십니까? To mend what is broken 보이십니까? What has been broken. 그 다음 지금 했는 거 뭐? Better world.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세상, 월드를 더 좋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적으로 갈까요? 1번입니다. 됐습니까?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2번에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지금 너무 작아요. 왜? 세계를 좋게 하는 거야. 커뮤니티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만 너무 작습니다. 4번도 가자. 커뮤니티 공동체 너무 작습니다. 아마도 이 뒤에 커뮤니티가 나오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개인이건 커뮤니티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좋게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2번의 커뮤니티와 4번의 커뮤니티 안 되겠고 3번에 선함이나 밀리프에 대한 얘기 아니야.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니까 다음 몇 번이야? 1번입니다. 됐죠? 그럼 제일 첫 문장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제일 첫 문장. 우리는 정의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쳐보세요. 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저 어떤 가르친다 말고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야비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죠? 왜? 제 행동을 못 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상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못 보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당연하겠잖아. 그죠? 친구들한테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욕하겠죠. 우리 그러고 대답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제 행동을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저라는 사람은 정의되어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제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해야 돼. 근데 그 행동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행동의 목적이 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아니고 우리 주변, 특히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가 우리 행동의 목적이어야 된다가 쭉 밑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 정도 내용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 뒤에 This philosophy 보이세요? 이 철학이, 여기서 말했던 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 세상도 더 좋게 만들려고 잘 돌봐야 돼. 이 철학이, this philosophy가 conceptualize, 개념화시킵니다. goodness, 선함을 as 뭐로써? something based in service. 서비스일 줄. 서비스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우리한테 서비스는 뭐예요? 군만두? 우리한테 서비스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서비스는 보통 공짜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장님 서비스요. 공짜라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 서비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공짜야.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것.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역할, 일, 근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serve라는 동사 자체가 제공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 그지? 이때 서비스는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가 되는 거야. 근데 serve가 무슨 뜻? 역할을 하다 혹은 근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뭐가 많이 붙냐면
as 명사가 붙어서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다, 명사로서 근무를 하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finished 마무리했습니다. military service를 마무리했어요. military service가 뭐야? 군대를 서비스로 줘? 아니잖아. military service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군대 근무를 끝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쉽게 얘기하면 행동이야. 그죠? 체크합니다. in service, 행동에 기초한 어떤 것으로서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선하다는 건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야. 뭐 행동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뒤에까지 갑니다. Instead of asking him, am I a good person? 자, 나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대신에 자, you may 원할 겁니다. To ask, what could I do? do의 별표 in the world의 별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가? 됐습니까? 뭐에 근거해야 된다?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그냥 행동이 아니라 뭘 위해서? 세상 안에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됐어요? 여전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좋은 글요. 좀 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뒤에 거 제가 안 읽어드린 거 좀 더 보시고요. 자, 3번은 직접 풀어보세요. 자, 어렵지 않은 글이고 너무나 많이 쓰이는 글인데 단어 몇 개만 챙겨갈게요. 직접 풀어보시래. 단어 몇 개만 챙길게요. 아까 나왔던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뭐를 너무 많이 태우고 있습니까?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뭐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 조금 줄여서 많은 탄소가 공기 중에 퍼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주로 퍼지게 되긴 하는데 탄소가 퍼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지구의 기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카본 프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가자. 카본 풋프린트. 뭐를 남깁니까? 탄소 발자국, 다시 말하면 탄소 흔적을 계속 남기게 되는 거야. 그냥 탄소가 공기 중에 나왔다 그냥 없어지면은 상관없는데 나와서 온난화가 생겨서 계속해서 지구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탄소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후손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카본 프리로 가야 됩니다. 됐죠? 혹은 카본,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뉴트럴, 카본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많이 사용해야 됩니까?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뭐가 생깁니까? 지속 가능성, 영어로. 지속 가능성이 생기죠.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도 많이 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쓰이는 개념어들은 머릿속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쓰이는 sustainability, 무슨 성? 지속 가능성. fossil fuel을 너무 많이 태워서 카본이나 카본 풋프린트가 남아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어 없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요걸 해야 된다까지는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돼요. 됐나? 오케이. 자, 4번 가죠? 4번까지 읽고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글. 자, 최근까지 우리 전 세계, 물론 몇몇 나라 제외하고 전 세계 큰 나라들의 경제 체제는 무슨 경제 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는 문제점이 없을까? 있죠. 모든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죠? 양극화입니다. 간단해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벌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간극을 좀 메워줘야 돼요. 그죠? 왜 메워줄까? 그냥 불쌍해서?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잖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 시장, 물건 팔아서. 뭐 부동산 이런 건 빼고 물건 팔아서. 혹은 부동산에도 마찬가지야. 양극화가 확 이루어졌어. 그러면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죠.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그 집을 사줄 사람, 그 가격에 그 집을 사줄 사람도 없어져요. 자본주의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폐쇄할 때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불쌍히 도와주자는 게 아니야.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걔네들이 소비력을 받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사회주의적 개념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적 개념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을 싫어하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래서 그걸 무슨 말로 바꿨어? 복지란 말로 바꾼 거야. 그걸 복지란 말로 바꿔서 복지 제도를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뭐 수입을 보전해 준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같은 혜택으로 이 사람들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걸 조금은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논리는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책 가볼게요. 4번. 밑에 갈게요. 1번. 자, the affirmative phenomenon입니다. affirmative 밑줄. 자, affirmative 얘기는 뭐예요? 보통 affirmative에서 phenomenon이라고 나왔는데 아셔야 되는 건 affirmative action을 아셔야 돼요. affirmative action 뭡니까? 이거 번역하면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수민 혹은 소수자 우대 정책. 미국은 백인이 소수야, 흑인이 소수야? 응? 소수. 백인이 소수야, 흑인이 소수야? 진짜? 흑인이 미국 전체 인구 10%도 안 돼요. 그래서 탄압받는 거야. 흑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10%, 한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흑인이 차별받는 건 알고 있잖아. 그 이유는 소수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자, 흑인이 소수입니다. 그럼 흑인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그것 때문에. 그지? 얘네들 그냥 망가지게 두면 안 돼. 얘네를 끌어살려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흑인 몇 명은 그냥 쿼터 주고 얘네는 그냥 몇 명은 꼭 뽑으세요. 그죠? 아니면 뭐 남성 여성 문제에서 남성이 부족한 데에서는 남성을 더 뽑고 여성이 부족한 데에서 여성을 좀 더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수자 우대 정책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까지 보자. 그래서 아까 복지란 이름 혹은 affirmative action이란 이름으로 소수자 혹은 약한 사람들을 계속 보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같은 데는 뭐 있어요? 계급주 카스제도 있죠. 제일 밑에 뭐예요? 뭐 수드란가? 불가촉 천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대학교에 그 계급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과들이 있고 그 계급들에 대한 몇 퍼센트는 항상 이 계급을 뽑아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올라와야 사회가 공통적으로 같이 발전하거든. 이해되세요? 갑니다. 자, 세계화의 affirmative phenomenon이 in the developing world. developing world의 밑줄 얘는 뭘까? 개발도상국. 밑에서 하나 더 쓰세요. developed world는 선진국. developing world는 개발하고 있는 세계니까 개발도상국이고 developed가 되면 개발이 다 된 세상이니까 선진국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과거에 라고 써 있습니다. 4번 갈게요. The decline of socialism. 뭐의 감소? 사회주의의 감소. And emergence. 발생. 뭐의 발생?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발생. 사회주의의 쇠퇴와 자본주의의 상승 혹은 발생. 맞나요? 자,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라고 써 있습니다. 3번 갈게요. The conflict between global capital market, 세계 자본시장과 and의 동그라미, between의 동그라미 연결.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left네요. left니까 우파, 좌파. 좌파 조직의 충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나요? 4번 갈게요. 자, the exploitative characteristics입니다. exploit 뭐하다?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용하다인데 보통 나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나쁘게 막 이용해. 뭐하다? 착취하다. 착취적 성격 맞나요? 뭐에? 자본주의에. 됐어요? 글로벌이랑 붙은 거 세계의 자본주의도 그냥 자본주의에. and 그리고 diverse는 뭐? 다양한 리액션 반응 거기에 대항하는 다양한 반응들이라고 써있죠. 됐습니까? 저 위에 가자 내용 파악. 특히 문단이 두 개인 거 확인하시고 자 중요한 문단 고로 좀 읽겠습니다. 자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 동안에 사회주의가 was under retreat. retreat 무슨 뜻? 후퇴. retreat. 후퇴 혹은 후퇴하다. 그럼 under retreat이니까 후퇴 위에 있었다가 직역. 그러면 늘어났다는 얘기야? 쇠퇴했다는 얘기야? 쇠퇴했다가 되겠죠. 사회주의의 쇠퇴입니다. 자, in the West 서양에서 그리고 in the rise era of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국에서 자, during this new phase phase 무슨 뜻이에요? 다시 쉬운 거 얘는 얼굴 얘는 페이스 속도 야 페이스 조절 잘해 이때는 페이스 조절 잘하는 건 얼굴 조절 잘하라는 얘기고 속도 조절 잘해라 이때 페이즈는 뭐 단계 게임 하시는 분들은 보스전 할 때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거 있죠? 단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새로운 페이지 단계 동안에 in the evolution of market capitalism 시장 자본주의의 evolution 중요한 단어 뭐? 진화 시장 자본주의가 진화해 가는 이 중요한 단계 동안에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이 become 됐습니다. interlinked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advance 발전합니다.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이 얘가 의미한다. that 자 deregulated regulate 뭐하다? 규제하다. deregulated 규제하지 않다. 규제되지 않는 파이낸셜 마켓이 should shift 동사인 거 보이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massive flow 흐름을 of capital 자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across national boundary 국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됐습니까? 자 복잡하지 않아. 자본주의가 발달했어. 근데 더 이상 국가 안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다른 나라에서 쓰고 중국에서 만든 걸 우리나라 가져와서 쓰고 요즘 뭐가 부족하대요? 요소수가 부족하대요. 왜?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 이유는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안 만드는 거야. 중국게 너무 싸서. 중국게 너무 싸니까 만들 필요가 없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더 싸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안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터링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안 좋다 얘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전해 왔다야.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다야.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 아니구나. 붙어 있는 건데 좀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자, within seconds 됐고요. within seconds 밑줄 쳐볼까? second 무슨 뜻? 몇 초 안에 돈을 막 보낼 수가 있어. 송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더 갑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boosted trade, boost 뭐하다? 촉진시키다. 트레이드, 무역을 촉진시켰어요. encouraged productivity, 생산성을 격려했습니다. 자, smart gains를 and 그리고 lowered price, 가격을 낮췄습니다. 버세벨표. 그러나 critics,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입니다. 비평가들이 always 말했습니다. that it exploited the low paid. 누구를? 자, 문법 하나만. 정관사 더 뒤에 low paid PP 형용사입니다. 이런 뭐 생략된 거야? people 생략된 겁니다. 그죠? 임금이 적은 사람들을 착취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좋은 거 있어. 근데 비평가들은 야 근데 그거 임금 낮은 사람들 착취해서 생기는 결과잖아. 됐어?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자, was indifferent. different 뭐? 무관심합니다. to the environmental concern. 환경적 문제, 혹은 관심거리. 그리고 subject, the third word. subject 밑줄,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우리 subject란 말 엄청 많이 보는데 subject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그냥 대상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이 일을 하는 대상이 subject예요. 그죠? 그럼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주제를 대상, 무슨 얘기를 하나를 대상으로 글을 읽는 거고, 공부할 때는 과목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고, 사진 찍을 때는 사진 찍히는 대상 피사체요. 실험할 때는 실험 대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가 대상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의미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실험 얘기하는데 my subject 하면 내 실험 대상이고, 사진 찍을 때 my subject 하면 내 피사체, 내가 사진 찍는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일모를 찍으러 갔어요. 그러면 태양이 저의 subject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쓰고 있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라는 과목이 저의 subjec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subjected, ED 밑줄, 동사인 거 확인되세요? 대상화시키다. 대상화시켰어요. 뭐를? 제3세계 보이십니까? 제3세계입니다. 제1세계가 어디야? 원래 개념을 하면 제1세계는 유라시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2세계는 아메리카들이고, 제3세계는 자 우리가 몰랐던데, 보통은 제3세계 얘기하면 그냥 못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세계를 대상화시켰습니다. to 어디에 대상화시켰습니까? 모노폴리틱 폼, 모노폴리까지 볼까요? 모노폴리 중요한 단어인데, 자 모노가 무슨 뜻? 하나. 모노는 하나입니다. 하나. 폴리 지배, 모노폴리 혼자 다 지배하는 겁니다. 뭐 독점, 모노폴리 독점. 부루마블이란 게임 아시죠? 부루마블 영어 이름? 모노폴리예요. 그 지역을 독점해서 내가 지나간 사람 다 돈 받아먹는 거야. 맞아? 모노폴리틱 폼, 독점적 형태의 대상화 시켜버렸습니다. 제3세계를 그냥 독점의 형태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됐어요? 자, of the capitalism, 자본주의의 독점적 형태의 대상화 시켜버렸습니다. 까지 쭉쭉쭉 연결됐습니다. 벗의 별표 치고요. 다시 한번. 벗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 그래, 이렇게 발전해 왔어. 벗 뒤에선 근데 이러한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발전했습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했습니다만 자본주의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일 첫 번째 줄에 사회주의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걸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야? 아니야.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가 발전을 쭉쭉쭉 해왔지만 이러한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뚝뚝뚝. 됐습니까? 오케이. 다 고를까요? 4번. 됐습니까? 조금만 더 읽자. Many radicals라고 써있네요. radical 뭐? 급진적인. S 붙어서 명사됩니다. 많은 급진적인 사람들이 Western society 안에 있는 사람들이 who wish to protest 뭐하다? 대항하다. Against this process 이 과정에 대항하기를 원하는 많은 급진적인 사람들 이까지가 주어 됐나요? joined 합류했습니다. voluntary body입니다. body의 밑줄. body가 우리 보통 그냥 뭐로? 그냥 몸으로 많이 배우는데 몸도 되지만 조직 단체란 뜻도 있어요. 신체의 체도 body지만 단체의 체도 body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무슨 뜻도 가능하다? 단체란 뜻도 가능하다. 그래서 political body에 합류했습니다. voluntary body 자발적 단체에 합류했습니다. 됐습니까? charity는 뭐? 자선단체. and 그리고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 뭐? 비영리 아니잖아. government잖아. 비정부. 그죠? 비정부 단체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앞자리만 따면 NGO라고 부르죠.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 정부가 아니니까 시민이 직접 만든 단체 시민단체가 되는 겁니다. NGO. 지금 단어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자, the marginalized political parties of left라고 써있네요. marginalized 밑줄 쳐보자. 단어 때문에 보고 있는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margin이 뭐? 마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마진.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마진이 맞긴 맞아요. 우리 마진 어디서 많이 들어요?
이거 마진 하나도 안 넘어 할 때 그 마진입니다. 그 마진은 뭐 남는 거예요. 남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뜻? 여백 혹은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marginalize는 자리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밀려난 걸까? 밀려난 거죠.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된. Political Party of Left, 좌파 정당보다는 오히려 비영리의 시민단체나 혹은 자선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The Environmental Movement, 환경운동이 스스로가 그로 성장했습니다. Out of recognition,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That the world was interconnected. 오,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 그리고 on angry, if diffuse는 그냥 if부터 diffuse, 컴마 찍고 들어간 거고 international correlation of interest emerging 됐네. 여기까지 갑니다. 자본 다시 제일 처음부터 문장 구조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사회주의 쇠퇴했어. 그 다음은 사회주의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본주의 발전했어. but 그러나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얘기랑 큰 맥이 같이 하나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랑 엄청 싸웠어.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 그죠? 우리나라 해방공간에서 공산당이랑 이랑 엄청 싸웠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돼 있잖아. 됐지? 그 다음부터 자본주의 계속 발전해서 우리나라랑 북한은 지금 비교다스 정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그지? 하지만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나? 북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에도 문제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제도를 가지고 오는 건데 사회주의자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복지란 이름을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 정도 얘기랑 같은 얘기로 보셔야 되고 단어 정리해주시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2시 10분에 시작할게요. 2시 10분에 요 뒤에 것들 오늘은 주제 제목 요직대에서 중요한 것들 뽑아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할게요.